성명쌤과 함께하는 필곡 한국사. 자, 성명쌤과 함께하는 필곡 한국사 3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나옵니까?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간에 성명쌤이 이거 진짜 녹음한 거 맞냐?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있을까 봐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내가 했다가 라고 지금 인증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얼굴이지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은 안 봐도 됩니다. 네, 소리만 들으시고. 네. 오늘은 3차 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실력 양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노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외교 자치론, 그다음에 실력 양성론, 그리고 이제 무장투쟁론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줄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력 양성운동은 우리 민족이 실력을 좀 더 키워서 독립이 된 이후에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겪지 말자. 그러려면 우리 민족이 힘을 키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된 독립운동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1운동 이후에 진행됐던 1920년대부터 시행되었던 우리 민족의 실력 양성운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 노선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민족주의 운동,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192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목표는 같겠죠. 당연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게 이제 운동을 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사유재산제나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도 사유재산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타도를 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에 의해서도, 또는 민족주의 운동가들에게 의해서도 좀 외면당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사이에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민족주의 운동의 한 일환으로 일어났던 물산 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물건을 우리가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물건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든 물건 쓰자. 이것은 어떻게 시작된 운동이냐면 1920년에 회사령이 철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 기업들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 본토에서 대자본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의 자본이 아주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자본량은 엄청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일본 경제에 의해서 우리 민족 경제가 완전히 흡수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생기게 되면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920년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서울에서는 자작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리고 좀 물건을 좀 아껴 쓰자라고 하는 근검절약, 금주, 금연, 이런 운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 것을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 기업을 좀 살려주자라고 하는 취지는 좋죠. 근데 이게 오히려 토산물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양이 많고 질이 좋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적다 보니까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자본가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운동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민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민립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하면 국립대학 있고 사립대학 있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민립이라고 했어요. 백성이 스스로 짓는 거죠.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일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조선인들에 대해서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우리 민족이라도 스스로 우리끼리 고등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고등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면서 이상재 선생을 중심으로 한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금 운동이 전개되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계속돼요. 이때 흉년이 계속되면서 모금 운동이 좀 중단이 되고 또 일제가 그래? 그러면 니들도 다닐 수 있게끔 대학 하나 설립해 줄게 라고 해서 이 경성제국대학 오늘날 이제 서울대학교의 전신인데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 가지고 뭐 조선인들도 교육할 수 있게 해줬지 않냐 라는 이런 얘기가 도니까 이 민립대학을 설립하는 그 원동력이 좀 저하되는 좀 그런 악재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책을 못 읽어요. 왜?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문맹을 퇴치하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야학이라는 걸 설립을 해가지고 밤에 일하고 온 사람들 모아놓고 공부를 시켜요. 농촌에 가서 또 역시 그 문자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그래요. 1929년에는 문자 보급 운동이 막 벌어집니다.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자가 보급되는데요. 한글 원본이라고 하는 교재가 배포가 돼요. 1931년도에 있었던 브나로드 운동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것인데요. 이 브나로드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 한글 교육 같은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는 데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나로드 운동. 조선어학회는 한글 강습소를 운영을 하면서 역시 문맹을 퇴치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치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이 자치운동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자 이제. 그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만의 힘으로 거기에 독립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일종의 타협론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피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우리가 자치를 할 수 있게끔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치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자치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자치권이라도 획득을 좀 하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독립을 좀 추구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자치운동의 문제점은 이것 때문에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또 일본도 옳았구나. 그래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민족을 좀 분열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민족 분열책에 오히려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모든 운동들이 다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벌여진 그런 운동들입니다. 자,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민족의 경제를 자립시키고 근대 교육을 좀 보급을 시켜서 우리도 좀 뭐랄까 일본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문명 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요. 선실력 양성 그리고 후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하에서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일제가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만 실력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이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내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일제의 탄압을 피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무장투쟁론자들. 이것은 이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실력 양성 운동과 무장투쟁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일제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전개가 됐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운동하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1920년대에 주로 이런 운동들을 벌입니다. 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소작료를 인하해라. 그리고 소작권을 이동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냐. 그리고 이 조선농민 총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요.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 노동 총동맹이라고 하는 일종의 노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저항을 했고 1929년에는 원산에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고 하는 큰 파업이 일어납니다. 이런 투쟁들을 했는데 1920년대는 주로 이렇게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면 1930년대가 되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이 조금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좀 정치적인 투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일제가 이 지주들과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을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자기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급 해방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농민조합, 혁명적인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결성이 되는 이제 그런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의해서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습지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후에 좀 추가로 넣은 건데 혹시 빈칸에다가 조금씩 적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278쪽부터 27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평등운동입니다. 평등운동에서는 여성운동과 형평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1운동 이후가 되면 여성들이 이 민족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여성단체가 바로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나중에 우리 얘기할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여성들의 계몽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요. 기관지로서 근우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을 해서 여성들의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형평운동은 이 백정들이 자신들의 그 뭐랄까 평등을 좀 주장한 내용인데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산업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백정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갑오개혁 때예요.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때 이제 신분제가 사라져요. 그래서 백정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 이 진주 지방에 있던 백정들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평등사회의 실현을 추구하고 인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이 농민운동, 노동운동과도 연대를 해서 자신들의 그런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던 그런 형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운동, 학생운동 부분입니다. 다시 교과서는 270쪽으로 앞으로 갑니다. 60만세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 그리고 학생단체들이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렇다 할 이렇게 시위운동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한 건데, 때마침 이때 순종이 돌아가셔서 이 순종의 인산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이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주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제 경찰이 미리 발각을 합니다. 미리 알아내요. 발각된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냥 예정대로 진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도 여기에 막 대규모로 가세하고 학생들도 동맹휴학으로 투쟁하면서 이 운동에 좀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민족운동으로 좀 번지게 되는데요. 60만세 운동이 결국 나중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이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데 그 의의가 있고 나중에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1929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일본 학생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조선 학생이 이 일본 학생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큰 패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경찰들이 이제 이거를 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본 학생들한테는 죄가 없다고 풀려주고 조선 학생들한테는 죄가 있다고 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편파적인 대응을 하게 되니까 광주 지역에서 이 민족 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학생들의 울분이 여기서 이제 표출이 되는데 이 식민지 교육제도 이거 철폐해라.
이런 운동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오히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60만세 운동보다 더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다라고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1월 3일 아십니까? 11월 3일?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인 건 아세요? 11월 3일이 학생의 날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 11월 3일인데 이것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학생의 날을 11월 3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신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신간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으로 조직이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상재를 회장으로 하고 홍명희를 부회장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신간회는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하고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 지금 도표를 보시면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로 나뉘게 되고 이 민족주의계가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등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농촌 개명운동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들이 타협론과 비타협론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타협론,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협론자들과 그다음에 비타협론자들, 그러니까 일본에게 자치권 따위 얻지 않겠다, 우리 무조건 독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중에 즉 민족주의계 중에서도 비타협론자들과 사회주의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가 했던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조사하는 이 조사단 파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큰 편파적인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신간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또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지원을 하고 수재명 구호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요. 주로 이 민중개몽운동을 하게 되는데 순회 강연당, 그다음에 노동 야학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간회가 이제 해소되게 되는데요. 이 해소라는 말이 좀 재밌죠. 뭐 해산도 아니고 해소. 이건 뭐냐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물러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제로 우리가 막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고 나중에 언젠가 다시 이렇게 뭉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둔 단어인데 그래서 신간회는 해산운동이 아니라 해소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러시아, 소련에서 주장했던 이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것이 노선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정해요. 그래서 이 노선이 변화되는데 뭐 독립이나 뭐 통일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계급 투쟁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노선이 좀 변화되거든요. 일제의 탄압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이 오히려 신간의 집행부들이 좀 뭐랄까 우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에 협력하는 쪽으로 조금씩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 대립이 너무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해소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신간회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통합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의의가 있죠. 더불어서 일제하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반일 합법단체입니다. 합법단체. 이게 특징이죠.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이 신간회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죠. 역시 일본의 감시 하에서 이게 운영이 됐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이 좌우 합작이 일어났다는데 그 의의가 크고 또 여러 이런 운동들 활동, 아까 얘기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신간회가 우리 현대사, 특히 일제 강점기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막 급하게 달려왔죠. 예.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막 쓱쓱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또 수능 특강에도 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복습과 복습을 반복하시면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